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아지면 살 빠지는 체질이 됩니다. 왜냐? 체지방을 훨씬 더 잘 태우니까. 근데 평소에 일반식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하루에 8시간 이상 못 자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면 세포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세포가 들어있는 영양제를 먹어서 세포가 손상되는 걸 최대한 막아야 됩니다. 근데 활성산소를 10,000배나 더 빨리 막아줄 수 있어요.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틴키토 김윤겸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시리즈물로 미토콘드리아 기능 그리고 세포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 미토콘드리아가 좋아야 살이 안 찌고 살이 잘 빠지니까.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되면 절대 살이 안 찌겠지만 현대인들은 무조건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서 만드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손상이 되는데 활성산소를 만드는 원인이 여러분들이 매일 하고 있는 행동들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과식,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즉 고혈당이죠.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이런 것들. 혹시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 있나요? 매일매일 자연식 위주로 탄수화물 최대한 줄여서 저탄고지를 평생 하고 있는 사람은 잘 없어요. 저도 약속이 생기면 나가서 일반식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술도 한잔 할 때도 있을 거고, 그리고 현대인들 중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있나요? 직장에서 일하는 게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집에 오면은 또 아쉬우니까 핸드폰 좀 하다가 잠들면은 막 새벽 1시, 12시 이때 자고, 그럼 또 늦게 일어나니까 수면 부족이 이어지겠죠. 지금 제가 말한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세포를 실시간으로 갉아먹고 있어요. 당연히 실시간으로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 되겠죠.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여러분들 주변에 좀 노안인 분들 계실까요? 피부가 조금 늙어 보인다거나 아니면 나이에 비해서 나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완전 대사가 활발한 그런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노화가 많이 진행된 사람일수록 대사가 느려지고 실제로 살도 잘 안 빠지는 체질이라는 거를 주변에서 되게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도 대부분이 결국에는 제가 말한 과식, 고혈당, 스트레스, 수면 부족, 그리고 술 이런 것들 때문에 세포 기능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포 기능이 곧 얼굴, 피부 이런 데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최근에 노화가 좀 진행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보통 이제 여성분들은 28, 30 그때부터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고 하죠. 그런 것들에 좀 공감이 되신다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포 손상, 미토콘드리아 손상 최대한 막아주고 대사도 다시 지켜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 대사를 끌어올리려면 미토콘드리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최대한 막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활성산소는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심지어 완전히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해도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게 활성산소예요. 제가 예전에 말했겠지만 전신에 있는 몇십 조개의 세포들이 실시간으로 에너지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산소를 쓴다고 했죠. 산소를 100만큼 쓰면 활성산소는 필연적으로 5만큼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수를 써도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까지 건강한 생활을 안 하고 있다면 무조건 더 빨리 노화가 진행될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 그 노화를 막고 미토콘드리아를 지켜서 살 안 찌는 체질이 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지켜내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자연식 위주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근데 유지하기 힘들다면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꼭 적용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활성산소는 무조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활성산소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4-5가지 종류가 있는데 얘네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모습이 바뀝니다. 처음에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는 슈퍼옥사이드예요. 얘네가 말 그대로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그 활성산소, 에너지 만들 때 무조건 생기는 매연 같은 존재예요. 슈퍼옥사이드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약한 활성산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관건은 이 슈퍼옥사이드라는 활성산소를 항산화 물질을 이용해서 덜 해롭게 바꿔주는 게 사실 노화 방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 슈퍼옥사이드라는 물질은 온몸에서 실시간으로 뿜어져 나오는데 우리 몸에서 SOD 효소라는 물질이 이 슈퍼옥사이드로부터 세포를 지켜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돼요.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 활성산소라는 따발총을 우리한테 계속 쏜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두두두두 하면서 막 엄청 많은 총알들이 날라올 텐데 그 앞에서 우리를 1차적으로 막아주는 그 방어막이 바로 SOD 효소입니다. 그러면 이 총알들이 SOD 효소라는 방어막에 딱 닿으면 덜 약한 과산화수소라는 작은 총알로 비비탄 같은 걸로 한번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은 이 비비탄 같은 거를 그대로 맞을 수는 없어요. 비비탄도 약하긴 약하지만 많이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비비탄으로부터 지켜주는 항산화 물질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비타민 C,
비타민 E, 글루타치온, 코큐텐, 코엔자임 Q10이죠. 알파리포산. 이 5가지 물질이 덜 약한 활성산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2차 방어막으로 작용을 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제일 맨 앞에 있는 방어막 SOD 효소는 항산화 효소라고 하고요. 두 번째에서 우리를 2차적으로 방어해주는 애들은 항산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 물질이 나머지 비비탄까지 전부 다 안 위험하게 바꿔주면서 이제 세포를 지켜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SOD 효소가 우리 몸에 무조건 많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항산화 물질 5가지, 얘네를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 5가지 물질이 전부 다 우리 몸에 충분히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6가지가 다 있어야만 우리가 세포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거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슈퍼옥사이드라는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도 해요. 왜냐? 우리 몸에는 SOD 요소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막아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SOD 효소가 들어있는 영양제를 먹으면, 항산화제를 먹으면 그 속도가 1만 배 빨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는 이제 앞에서 누가 총알을 쏘면은 그거를 이제 하나 이렇게 총알을 잡아서 막아냈다면 지금은 그냥 말 그대로 이만한 방어막을 쳐가지고 총알이 한 번에 10,000발씩 쏟아져도 한 번에 막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SOD 효소가 몸에 충분한 사람은 확실히 남들보다 덜 늙고요. 반대로 SOD 효소가 몸에 부족한 사람은 똑같이 일상적인 생활, 일반식 먹고 과식하거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을 다 겪어도 그런 사람보다 더 빨리 늙는 경향이 있어요. 세포 손상도 당연히 더 많이 되고 다이어트도 더 안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SOD 효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항산화 물질 5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하죠. 왜 5가지가 다 있어야 되냐면 이 항산화 물질 각각은 혼자만 있어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비타민 E도 항산화 물질이에요. 근데 얘가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한번 지켜내고 나면 비타민 E가 다시 산화 물질로 바뀝니다. 활성산소랑 비슷한 역할을 해서 세포를 손상시키는 물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한 번 막아냈는데 막아내자마자 걔가 또 적이 돼버리는 꼴이니까. 그래서 이 비타민 E가 나쁜 놈이 됐을 때 얘를 다시 착한 놈으로 돌려놓는 애가 바로 비타민 C예요. 그리고 비타민 C도 마찬가지로 비타민 E를 한번 지켜내고 나면 또 나쁜 역할이 돼버립니다. 그럼 또 얘가 글루타치온, 코큐텐, 알파리포산 이런 애들이 다시 비타민 C를 회복시켜놔요. 이 5가지 물질이 서로 꼬리물기를 하듯이 살리고 나쁜 놈이 되면 또 살리고 나쁜 놈 되고 또 살리고 이거를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를 들어 비타민 C가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세포를 지켜내는 방어막에 빵꾸가 하나 생기는 거기 때문에 노화가 여전히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항산화 물질 5가지가 세포의 곳곳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이죠. 그래서 지방에 존재합니다. 근데 이 지방이 세포막에 있어요. 세포막이 다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E는 세포막에 있고 반대로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이 세포막을 제외한 세포 안팎의 수성 환경에 있어요. 물로 구성되어 있는 곳. 비타민 E랑 다른 위치에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코큐텐, 코엔자임 Q10은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막에 위치해 있고요. 그 세포막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지단백질 안에도 있어요. 그리고 SOD 요소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데 SOD는 세포 질에도 있고 미토콘드리아 기질에도 있고 세포 밖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세포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막들이 되게 많이 곳곳에 이렇게 분포를 해 있는 거야. 활성산소로부터 우리를 막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활성산소한테 공격을 계속 받지만 하루에 10년씩 늙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항산화 물질과 항산화 효소들 때문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항산화 물질과 효소들이 각각 다른 곳에 분포하기 때문에 여기 하나라도 빵꾸가 나면 우리 세포가 손상을 받겠죠. 그래서 이 물질 5가지가 다 충분히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항산화제 혹은 항산화 영양제를 먹어야 한다면 이 총 6가지 물질을 다 따로따로 먹거나 아니면 이것들이 다 들어있는 항산화제를 한 번에 사서 구매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영양제를 구매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니까 심지어 6개를 다 사라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영양제 없이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대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OD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보통 SOD 효소는 녹색 빛깔의 채소에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잎채소들, 케일이나 시금치 같은 거, 그리고 견과류, 과일로 치면은 베리류, 블루베리 같은 것들 있죠. 특히 이 베리류는 키토제닉에서 탄수함량이 낮으니까 그래도 조금씩 먹어도 된다고 권하는 과일이기 때문에 적합하죠. 발효식품에도 SOD 효소가 들어있고요.
고기 중에서는 특히 고기의 내장들, 소의 간 같은 것들, 거기에 이제 SOD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시보 솔루션으로 카니보어를 얘기하면서 이 동물의 간에 비타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SOD 효소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글루타치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뭐 아보카도, 아스파라거스, 호두 이런 것들이 이제 글루타치온 생성을 촉진하는 식품들이에요. 글루타치온은 이제 L시스테인이나 뭐 이런 아미노산들로부터 만들어지는데 이런 아미노산이 방금 말한 식품에도 들어있고 또 고기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탄건지, 키토제닉에서 육류 섭취를 권장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인 거죠. 세 번째로는 코큐텐, 코엔자임 큐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뭐 연어, 정어리 이런 지방이 풍부한 생선들, 고등어도 있겠죠. 그리고 소고기, 호두, 피스타치오 이런 것들에 이제 코엔자임 큐텐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물론 탄수화물 섭취량을 생각해서 그런 거리를 먹어야겠죠. 네 번째는 중강도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지켜내는 게 핵심인데 운동을 할 때도 활성산소가 나옵니다. 근데 특히 강도가 높아질 때, 특히 고강도 운동을 할 때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요. 물론 건강한 식습관을 하면 그 정도 활성산소는 괜찮지만 얘를 막아내는 게 목적이라면 완전 고강도보다는 중강도 정도로 맞추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두 가지가 활성산소를 엄청나게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고 스트레스를 잘 빨리빨리 해소하고 스트레스 상황이 닥쳤을 때 멘탈에 타격이 안 오게 견뎌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이 5가지를 전부 다 지키기 어려운 분들이 사실 대다수겠죠. 저도 알고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일반식을 무조건 먹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야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로 인해 잠을 잘 못 잔다거나 아니면 회식이 많아서 술을 자주 먹어야 된다거나 이런 분들이 아마 전체의 한 80~90%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말하는 그 5단계를 지킬 수가 없으니 최대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활성산소를 막아내는 물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SOD 효소라고 했죠. 왜냐? 그 SOD가 자연적인 것보다 1만 배 더 빠르게 활성산소를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먹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중에서도 SOD 효소의 함량이 많이 들어있는 항산화제를 먹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얘기했고 저희 커뮤니티 게시글에도 한번 올렸었는데 바이오컴에서 항산화제를 출시하고 있다고 했죠. 이름은 영데이즈고요. 젊은 날을 유지하자는 의미에서 영데이즈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슈퍼슬로우와 화이트닝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 제품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슈퍼슬로우 노화가 굉장히 느리고 화이트닝 하얘지는 피부 세포가 손상되지 않으니 하얘질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았고요. 제가 아까 강조한 SOD 효소의 함량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넣었습니다. 시중에 뭐 SOD 제품이 간혹 있어요. 물론 SOD 효소 자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중에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경우를 제가 거의 못 봤지만 가끔 가다가 하나씩 있는데 그런 제품보다 월등히 많은 SOD 효소의 함량으로 만들었고요. 일반식이나 수면, 스트레스, 술 이런 거 관리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SOD 효소 제품 들어있는 영데이즈라도 꼭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SOD 효소가 활성산소를 한번 막아주면 그 뒤에 과산화수소 같은 덜 센 활성산소가 생긴다고 했죠. 그리고 얘네를 막아주는 건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영데이즈에는 이 항산화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글루타치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심지어 이런 항산화 물질들은 섭취했을 때 소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희석이 돼요. 효과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이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공법이 리포존 공법입니다. 비타민 C를 지방으로 된 막으로 감싸가지고 우리가 소화 과정에서 비타민 C가 손상되지 않게 세포까지 잘 전달을 하는 공법이 바로 리포존인데 리포존 비타민 C와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비타민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산을 안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데이즈에서는 중국산 원료를 절대 하나도 쓰지 않았고요. 아마 시중에 있는 영양제 중에 대부분은 오히려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간혹가다 발암물질로도 작용할 수 있는 부형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이산화규소, 이산화티타늄 뭐 이런 물질들인데 얘네들을 전부 다 배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형제가 활성산소와 더불어서 세포를 엄청나게 손상시키는 물질들이에요. 근데 그게 시중에 있는 영양제에는 다 들어있다 보니까 참 이게 모순적인 실태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염증을 느껴가지고 전부 다 배제하고 최대한 깨끗하고 최대한 좋은 원료 그리고 최대한 흡수율이 높고 최대한 함량이 높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맛도 미숫가루 맛으로 만들어가지고 저는 물에 타먹지도 않고 그냥 입에 털어먹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렸었는데 저희가 직접 이 영데이즈 제품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사과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이 사과 안쪽 과육 부분
성분이 산소와 닿을 수 있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근데 산소가 닿는 것 자체가 산화, 즉 세포 손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과를 잘라서 놓아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산화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다가 한쪽에는 그냥 물만 발라서 두고 한쪽에는 영데이즈 제품을 이렇게 펴발라서 2주 동안 관찰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2주가 지났을 때 영데이즈를 쫙 덜어냈더니 확실히 바른 쪽이 사과가 안 늙었더라고요. 저희도 이걸 실제로 보고 나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 그만큼 영데이즈의 항산화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체감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1등 공신은 SOD 효소와 항산화 네트워크 물질들을 다 구성했기 때문일 거예요. 영데이즈는 3월 31일부터 출시를 하고요. 이 영상은 3월 30일에 올라갈 텐데 밤에 올라가니까 이 영상 보자마자 그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시면 바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오픈 특가로 할인 혜택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식, 술, 수면 부족, 스트레스 관리가 어렵고 요즘에 노화가 좀 되고 있다고 느끼거나 혹은 대사가 떨어져서 다이어트가 잘 안 되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안 그래도 저속 노화 식단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저속 노화에 관해서도 컨텐츠를 많이 다뤄볼 거고요. 그 저속 노화의 핵심은 결국엔 항산화이기 때문에 아마 영상에서 여러 번 SOD 효소를 비롯한 다른 항산화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더 많은 정보를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